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전에서 7이닝 3피안타 4탈3진 무실점으로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더블헤더 첫 경기에 등판한 류현진은 9이닝이 아닌 7이닝 경기를 치렀는데요. 시즌 평균보다 구속이 더 높게 형성되었고 포심, 커터, 체인지업 3개의 구종이 위력을 떨쳤습니다. 특히 이날은 주무기인 커터보다도 체인지업이 더 훌륭했는데요. 이날 등판에서 기록한 1.3의 체인지업 피치 밸류는 개막전이었던 뉴욕 양키스전 이후 최고였고, 구속과 제구가 모두 잡힌 류현진은 텍사스 타자들을 상대로 35%의 강한 타구 비율, 5%의 배럴 타구 비율, 88.8마일의 평균 타구 속도를 기록하면서 단 3개의 안타만을 허용했습니다. 5월까지 평균 타구 속도 87.5마일, 강한 타구 비율은 34.3%를 기록했던 류현진은 부진이 시작된 6월 4일 휴스턴전부터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던 볼티모어전까지 평균 타구 속도 91.8마일, 강한 타구 비율은 50%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와일드카드 2위 오클랜드에 2.5게임 뒤져있는 토론토는 와카타란을 위해 에이스 류현진의 부활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7월 7일 이후 11일 만에 등판하면서 시즌 초 9위가 돌아온 류현진의 모습이 후반기 내내 유지될 수 있다면 토론토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더블헤더를 7이닝으로 바꾸면서 7이닝 경기에 완투, 완봉, 노히터, 퍼펙트 게임을 기록하는 규정도 생겨났는데요. 완투와 완봉 규정은 일반적인 9이닝 경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완투의 경우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한 투수가 던지면 기록되는데요. 경기의 끝이 9회던, 7회던, 악천후로 경기가 일찍 끝나던, 연장으로 넘어가 10회 이상이 되던 한 팀에서 등판한 투수가 단 한 명일 경우 완투로 기록됩니다. 일반적으로 완봉은 완투를 하면서 한 점도 실점하지 않으면 주어집니다. 이를 영어로는 컴플릿 게임 셧아웃이라고 부르는데요. 매우 드물지만 비완투 완봉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컴플릿 게임이 아닌 그냥 셧아웃만 기록되는데요. 1917년 보스턴의 어니 쇼어는 선발 투수 베이브 로스가 선두타자 레이 모건을 볼넷으로 내보내고 심판콜에 항의하다 퇴장당하면서 1회 무사 1루에서 등판합니다. 쇼어는 그 경기에서 완봉을 기록하면서 매우 희귀한 비완투 완봉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쇼어는 그 경기에서 아웃카운트 27개를 잡는 동안 단 하나의 출루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퍼펙트 게임급의 투구를 했는데요. 이 경기는 공식적으로 베이브 루스와 어니 쇼어의 합작 노히터이자 쇼어의 완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988년 뉴욕 양키스의 닐 앨런이 같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날 양키스 선발이었던 알 라이터는 첫 타자 카닐 랜스포드의 타구를 팔에 맞아 부상을 입으면서 한 타자만 상대한 후 앨런과 교체되었고 앨런은 그 경기에서 완봉승을 기록했죠. 앞서 완봉은 실점을 하지 않으면 주어진다고 했는데요. 이는 자책점은 물론이고 비자책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노히터는 최소 9이닝 이상의 경기에서 안타를 맞지 않으면 기록됩니다. 때문에 드물지만 노히터를 기록하고도 완봉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2011년 어빈 산타나는 클리블랜드전에서 노히터를 기록했지만 1회 선두타자 에지키엘 카레라가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하고 2루 도루에 성공한 후 후속타자 아스드루발 카브레라의 2루 땅볼 때 3루에 진루해 트래비스 하프너의 타석 때 폭투로 득점하면서 비자책 1실점 노히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964년 휴스턴의 켄 존스는 노히터를 하고 패전 투수가 되기도 했는데요. 신시내티 레즈의 9회 초 공격에서 지금은 영구 제명된 그분이 실책 2개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존스는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을 노히터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1990년 양키스의 앤디 호킨스와 1992년 보스턴의 맷 영 또한 8회까지 노히터를 하고도 패전 투수가 된 적이 있지만 이 두 선수는 원정팀이었기 때문에 9회 말 투구를 하지 않아 공식적인 노히터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희귀한 퍼펙트 게임은 9이닝 이상의 경기에서 안타, 볼넷, 몸에 맞는 공, 실책 등을 비롯한 어떠한 사유로든 단 한 명의 타자도 루상에 살아나가지 못하면 기록되는데요. 노히터와 퍼펙트 게임은 9이닝 이상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정규 7이닝 경기에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당장 올 시즌 메디슨 범가너가 7이닝 노히터를 기록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노히터로 기록되지 않은 경기가 있었죠. 다만 7이닝 경기에서도 노히터나 퍼펙트 게임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7이닝 경기가 연장으로 넘어가 연장 9회까지 넘어가면 노히터나 퍼펙트 게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궁금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 연장에서는 2루의 주자를 두고 공격을 시작하죠. 퍼펙트 게임을 칭할 때 보통 아무도 베이스를 밟지 못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2020년부터 연장에서 2루에 두는 주자는 주자이고 득점은 득점으로 인정되지만 타자가 살아나간 주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루 주자를 두고 시작하는 지금도 연장에서 퍼펙트 게임이 나올 수 있고, 이 바뀐 규정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퍼펙트 게임에서 실점을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퍼펙트 게임을 던지고도 패전 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메이저리그 역사상 공식적으로 퍼펙트 게임을 하고 패전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퍼펙트 게임 이상의 호투를 하고도 패전이 된 선수는 있었는데요. 이 경기는 흔히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퍼포먼스 중 하나로 꼽히는 경기로 1959년 피츠버그의 하비 헤딕스는 밀워키 브레이브스전에서 무려 12이닝 퍼펙트를 던지고 13회에 1실점을 해서 0대1로 팀이 패하는 바람에 패전 투수가 되었습니다. 더 안습인 건 저 1득점을 한 펠릭스 만틸라가 3루수 돈 혹스에 실책으로 출루했다는 건데요. 저 경기 헤딕스는 정말 팀 동료들을 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 유익하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더위와 코로나가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